오늘 첫 수업, 이제 첫 시작이시고요. 일단, 잘 오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동영상 쪽에들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성의도 부족한 것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나 꼭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서로 이렇게 좀 교감하면서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이라 간략하게 우리 학원 뭐 수원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가시면 있고 화장실은 그 앞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담배는 그 좀 밑에서 아마 그 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는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고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에어컨이나 뭐 또 그런 것들 좀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게 오늘 이 첫 시간은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수업하면 싫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총 10주니까 지금 3주씩 나눠서 이렇게 한 과목씩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그 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할 겁니다. 법에 대해서. 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세요. 실제로. 뭐 제가 실제 공부하면서 다 느꼈던 겁니다. 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저도 뭐 다 공부하면서 제가 작년에 합격을 한 사람이거든요. 재작년에 시험 봐서 그 면접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을 했던 사람이라 일단 오늘 첫 시간은 좀 편안하게 프레젠테이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됐나? 10년?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학생들 특강 같은 걸 좀 가끔 하고 했어요. 첫 강의를 할 때 좀 이렇게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 설레임도 좀 있고, 부담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때 틀어준 동영상인데 이게 삼성에서 나온 그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한 3, 4분 정도 되는 거니까 한번
혹시 어떠셨나요? 이제 원래 젊은 학생들한테 썼던 건데, 제가 오늘 이제 그래도 첫 강의를 하니까, 오늘 우리 학원에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사실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전환이 있으시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냥 뭐 세상의 삶을 흐르는 대로, 예.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조그만 작은 생각을 좀 바꾸면, 예, 삶이 조금은 좀 달라진다. 뭐 꼭 제가 이게 행복하다 안 하다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좀 유익한 일이 뭔가를 고민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이제 이따가 좀 다시 하겠지만, 제가 그 산업안전 지도사, 그러니까 안전 쪽에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된 거는 이건 순전히 제 사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 후반기에 그래도 유익하고 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실제 안전 쪽 일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 자격증이 가장 그래도 대응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쨌든 가장 높은 지위를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우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10주를 어떻게 진행할지, 만약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어떤 느낌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일단 기본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주차를 한 단원에 3주차씩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차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런 법령이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시험 보면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지, 이런 게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한 달이 되게 중요하세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마음을 다잡으시고, 예. 왜냐하면 법을 할 건데, 법 그러면 일단 양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파생돼서 들어가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건설안전 쪽을 딴 사람인데, 건설안전 쪽은 관련된 법이 64개인가 그래요. 소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전기샤워법도 알아야 되고, 하천법도 알아야 되고, 뭐 비산먼지 특별, 뭐 하여간 막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주 오늘은 좀 이제 이렇게 많이는 안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같이 저하고 호흡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령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풀면 조금씩 이제 좀 나아져요. 왜냐하면 이 법만 계속 읽어서는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그 많은 양을 뭐 읽는다고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1시간 하고 1시간 기출문제 하고, 1시간 하고 1시간 기출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법들을 이 법이 4개 정도는 하셔야 돼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그 다음에 뭐 벌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표준안전 작업 지침도 나중에 2차, 3차 하시려면 아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왜냐면 이거 어떻게 공사를 어떻게,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라, 이제 그렇게 해서 3주차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산업안전 일반, 기업 진단 지도도 법이 약 한 30~40%는 있습니다. 이게 기업 진단 지도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이거는 무슨 다른 건가 보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요건도 다 법입니다. 법. 위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보건지도사는 안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안전지도사는 보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기출문제하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나와 있는 법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거, 산업안전 일반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안전 쪽에 아주 유명한 학자, 그럼 이제 하인리히 씨,
버드, 시먼즈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나왔던 많은 어떤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나와 있던 어떤 그런 기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학 가면 이제 신뢰성 공학이라고 하는 인간공학하고 이게 이제 이 학문이 대부분 미국에서 다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쪽에서 이렇게 녹아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은 2차 대전 때 이게 군수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막 하다가 이런 학자들이 만든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이제 이것도 나와 있던 내용들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이것도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갖고 4, 5, 6차 예, 그때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기업 진단 지도는 왜 할까요? 이거 혹시 생뚱맞지 않으세요? 이 기업 진단 지도 때문에 실제로 많이들 탈락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산업안전 지도사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건설안전 기술사 그런 거 하고 이 기업 진단 지도라고 하는 건 잘 안 맞죠. 이게 왜 하지?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인사관리, 조직 생산관리, 요 경영학입니다. 경영. 요게 좀 어쨌든 언어 자체가 생소하세요. 언어 자체가. 근데 무슨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한데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기업 진단 지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 지도사잖아요. 산업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고 생산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안전 지도사로서 지도도 하고 예방도 시키고 시스템을 좀 알아야 이 회사 운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아마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이제 제가 해보니까 실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냥은 외워지기가 어려워요. 워낙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포드 시스템, 도요타 시스템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적시 뭐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 같은 거, 생산의 흐름, 또 조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랑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보면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기출문제나 특히 제가 좀 많이 신경 쓴 게 요 책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쓴 건 예상 문제. 예상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노무사나 경영사 거기에서 나왔던 경영학 문제들을 좀 많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그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 이름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에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 원래 전략은 그렇습니다. 전략. 10점, 72점, 60점 이렇게. 건설 안전기술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과목을 안 보세요. 건설 안전기술사는. 왜? 그래도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좀 안다고 보는 거죠. 건설 안전기술사는 시특법, 건설기술진흥법 이런 것들하고 같이 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도사가 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이 하는 거고요. 산업안전보건법. 기업진단지도 같은 경우만 봐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탈락을 합니다. 60점을 못 넘어요. 왜 못 넘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 앞에가. 요 부분이 쉽지 않아서 많이들 생소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통해서 하시고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 뭐 48점이나 52점 받으시면 법에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을 조금 아시면 이게 이제 하시다 보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 많은 것들이 연관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법은 왜 존재할까요?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잡아드리려고. 배심원인가 하는 영화에 여판사 누구지? 갑자기 생각났는데.
법은 처벌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즉, 법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보호하려고. 법은 우리를 제재하거나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은 최선의 기준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나쁜 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해가 저는 근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 사고가 하나 나면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겨나죠. 진짜 실제 많이 법이 안전, 환경 이런 것들은 법이 후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생기면 물러나질 못해요. 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마스크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서 이래도 되는데 그 얘기를 누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뭐 그거하고 비슷하게 어쨌든 법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를 하실 때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목적 1,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목적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기준을 준수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복지를 한다. 이게 법의 취지 목적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재해 예방입니다. 재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건데 거기에 다 이런 법들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시간이나 이런 건 좀 조정을 좀 할 생각이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도 이제 현재 동영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자의 후면부에 보면 제 양력이 있으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요. 이 양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경력을 제가 뭐 잘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요 내용이 사실은 제일 핵심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보니까 꼭 좋았던 게 그럼 과연 내가 내 삶에 좋았을까? 내가 어려웠을 때 그럼 정말 내 삶은 불행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쪽 계통에 근무한 지는 39년 정도, 38년 정도 됐고요. 저는 원래 건축입니다. 건축. 공부를 참 많이 안 했습니다. 전문대학 나왔고요. 전문대학 나와서 동양공업전문대학이라고 집에서 가까운 저는 이제 출생이 서울인데 그때 마침 이 장교 모집하는 게 새로 하나 생겼어요. 근데 천운으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천운으로. 그전에는 막 음악 한다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딱 제가 군 생활할 때 삼사관학교에서 영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딱 첫날, 딱 머리 깎고 들어가서 첫날 삶을 제가 이제 좀 다르게 보게 돼요. 너무 그동안 장난으로 살았던 겁니다. 삶을. 장난. 진짜 진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게 정말 내가 인생을 정말 너무 개구장이처럼 살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군 생활을 6년 정도를 했습니다. 6개월은 이제 후보생 생활이고요. 공병장교로 이제 6년 정도 생활했고, 제가 공수부대도 한 3년 있었어요. 거기도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특전사나 해병대나 이런 데도 거기도 뭐 병참, 병기, 뭐 군수, 헌병, 보안, 이런 공병, 이런 특수병과들이 있듯이 제일 그래도 이제 기억이 남는 건 그다음에 가장 인생을 좀 더 하는데 도움이 줬던 건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29살까지 제가 2년간 공병중대장을 했는데 이제 부하가 100명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초년생이잖아요. 사회로 보면. 물론 그때는 좀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나이에 100명의 부하를 해볼 수 있었다는 건 제가 살아가는 어떤 근간이 됐던 거는 같아요. 제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관리자로서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바탕을 좀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 90년부터 2019년 말까지 거의 30년 거의 30년 직장 중간에 뭘 겪었죠 우리가? IMF. 징그러워.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것도 정말 우리 건설 쪽은 아주 그냥 초토화됐었습니다. 초토화.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어쨌든 30년 정도를 잔뼈가 굵었는데 그 중에 10년은 현장, 20년은 본사에서. 그러니까 본사에서 근무했다는 게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자력이나 관리자 능력 그게 아까 공병중대장으로서의 이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장 소장도 좀 일찍 했어요 제가. 35살에 했으니까 한 편입니다. 좀 빨리 배우려고 노력도 했고 제대해서 사실은 군에서는 예를 들면 블럭 슬래트로 화장실을 졌어요. 병사들 데리고 예를 들면 그랬더니 사회 딱 나렇게 첫 현장이 이제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이면 그래도 이게 올라운드 플레이처럼 건물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보니까 지하를 한 20m를 파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깊게 파는 건. 포크레인이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시대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치면 나오니까, 치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시절을 통해서 종합건설사에 어쨌든 30년 정도 있었고요. 본사에서 한 20년 있으면서 전체 사업 관리, 그러니까 토목, 조경, 설비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깊이는 제가 좀 많이 없습니다. 깊이는. 그런데 넓게 하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넓게 하는데 깊이는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또 기술사가 있어요. 제가 시공 기술사를 95년도에 땄습니다. 그때는 경력 10년 있었어야 돼요. 빨리 딴 거죠. 이거는 또 왜 중요한가? 얘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이 기술사는 감히 말씀드리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즉 근본적인 원리를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기사와 기술사의 차이는 뭘까? 나중에 지도사와 기술사의 차이는 뭘까? 기사와 지도사의 차이는 뭘까? 그러지 않겠어요? 시험 봐서 저도 62점으로 된 사람입니다. 제가 100점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62점짜리로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100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도사, 기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시험 60점 봐도 똑같이 됐는데. 근데 그거는 바라보는 사고가 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사는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본적인 거. 즉 무슨 이 건물을 지려면 근본적으로 설계 때부터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공부를 하면 이 기둥을 공부하면 이 기둥 콘크리트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물과 시멘트의 화합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면 물과의 어떤 화학 반응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별도로 다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아니죠. 그건 그냥 기능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합이 안 돼요. 즉 그게 기사예요. 한답형 물어보는. 지도사 질문지는 다릅니다. 읽어가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오지선행에다가 혼합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다 엮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난간 높이는 1.2m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간대, 난간대에서 횡력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그게 그러면 실제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기술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예. 취득하고 나니까 이제 대접이 80도로 바뀌었어요. 진급도 한 2번 해주고. 좀 얘기하면 명함에다가 이렇게 기술사 하고 있으면 이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상대들도 인정을 해줬고 다들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했던 그때는 경제신문에 합격자를 발표를 했어요.
예,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거, 제가 또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땄어요. 석사학위를 2010년도에 땄고요. 성대에서 땄고요. 성대는 등록금 비쌉니다. 수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제 얘는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 학위를,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는 게 실제로는 그 기존에 있던 연구에서 더 뭔가 새롭게 발전한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박사학위 논문은 조금 좀 다릅니다. 박사나 이런 학문은 그 레벨도 좀 다르고요, 수준도 좀 다르고. 물론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학술지에도 몇 번 내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도 없고 또 대학이 좀 지방으로 가거나 이러면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즉, 그만큼 희소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고 나서 제가 그런 제 경력 중에 자문위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LH, SH, 수원시, 그다음에 인천 설계부위 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내가 그걸 누구 인맥을 통해서 아는 거 말고요. 그냥 공고가 뜨게 돼 있어요, 법에. 애들 다 법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 있으면 나 이런 자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직 이거 없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변별력도 있고, 예, 실제로 사회에서 또 인정하는 어떤 레벨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덕분에 조금 더 세상을 좀 넓게 본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똑같이 먹고 살면서 중간중간에 적정한 시간을 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수원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를 한 7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대부분이 공공기관, 공무원 출신 분들이 다 비상임이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다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공사 뭐 다 위에서 다 합니다. 제가 그 구조를 좀 알죠. 7년을 했으니까. 나 같은 민간인이. 같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아니,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시장하고 뭘 알지? 이런 눈빛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시민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래서 공정한 거죠.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기도의회. 의회 의결 받은 것도 있어요. 의원인데. 거기서 의결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제 이력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또 제가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쪽을 해서 2021년도에 최종. 근데 2020년도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시험이 8월 달에 있는 게 12월 29일에 봤어요. 만만하게 생각했죠. 네, 진짜로 만만하게. 근데 이제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좀 더 성숙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사가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현업에서 일하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실제 지금 안전 컨설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을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준을 제시를 하려면 그냥 기술사처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기술사는 그렇습니다. 공법을 연구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런 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도사는 그게 달라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법에 있잖아요. 10cm 발끈막이 하게 돼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수직보호막을 해라.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위법인 거죠. 과태료를 맞든가 벌금을 맞든가. 그래서 실제로 이 지도사가 되려면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법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도 알까요, 그럼 법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근데 경험한 것들은 좀 많이 좀 익숙해지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또 건설 현장 쪽 가면 제가 조금 더 알아요. 학교 위험성 평가 이쪽 가면 그쪽 법은 또 좀 다 제조업 쪽. 그러니까 그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것들. 그게 순종화 그래요. 그것만도. 뭐, 조도는 뭐, 있습니다. 300m 이하 초정밀은